안녕하세요. 2020년 어린이집 평가지표 운영 체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어린이집 평가지표 개정 방향입니다. 국가는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서 어쨌든 주기적인 평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영유아가 자롭게 놀이를 즐기고 일과를 통해서 존중받으면서 또 건강한 극간식 관리를 통해서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육교사의 부분이 굉장히 강조된 부분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평가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제 서류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줄였고, 근무 환경 개선, 환경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좀 강화가 됐죠. 네, 직무 역량 강화. 그래서 이제 오롯이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마련하는 부분이 강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 평가지표는 2019년 개정 누리과정 내용도 좀 반영이 됐고, 또 보육 지원 체계 개편 내용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평가제와 평가 인증제 비교 내용이에요. 대상을 보시면 평가 인증제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신청한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평가제는 전체 어린이집이 대상입니다. 평가 지표도 굉장히 확실하게 축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증제는 4영역 21지표 79항목, 필수 요소가 5개예요. 반면에 평가제는 4영역에 18지표 59항목, 20항목이 줄었고요. 필수 지표에서 필수 요소 8개, 좀 더 강조된 부분이 보이시죠? 평가 절차 같은 경우도 보시면 평가지 인증제는 총 4개월이 걸렸어요. 어린이집 신청하시고 기본사항 확인하고 자체 점검하고 현장평가, 종합평가까지가 4개월이라면 이 평가제 같은 경우는 평가 대상을 그냥 통보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사항 확인하고 자체 점검하고 그 다음에 현장평가 나가고 종합평가까지 총 3개월이 걸립니다. 한 달 1개월 정도가 축소됐네요. 그리고 참여 수수료는 어린이집 납부. 이 평가 인증돼서 이 평가지로 바뀌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돈을 납부하지 않는 거죠.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본사항 같은 경우는 필수 항목, 이 평가제 같은 경우 평가 인증제는 필수 항목이 9개, 기본 항목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평가제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 사항에서 5개, 그리고 위반 이력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전점검사항 미준수는 D등급을 부여하고요. 위반 이력사항 발생 시 차하위 등급으로 부여한다. 그러니까 위반사항이 뭐가 있다 그러면 원래 B를 받으시는데 B보다는 한 등급 낮은 C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차하위 등급을 부여한다는 게. 그리고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등급 결정하고 필수지표 요소 미충족 시 A등급은 불가하다는 거. 이제 필수지표는 꼭 우리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평가 인증제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주고 했기 때문에 또 평가가 별로 안 좋아? 그럼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평가제는 어때요? 재참여, 재평가 과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부여된 등급은 그 부여된 그 해당 연수를 채워야 다시 재평가가 도래해야 등급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인증제 같은 경우는 이제 4등급이었죠. A, B, C, D. 예, 평가제도 마찬가지로 A, B, C, D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A등급인 경우에는 평가 인증제 같은 경우에는 3년 그리고 연장을 1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총 4년 동안 우리가 A등급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제인 경우에는 AB 등급이 3년, 그다음에 CD 등급이 2년이에요. 이건 죽었다 깨나도 CD 등급 2년은 바꿀 수가 없고요. AB 등급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등급을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2년이 지난 후에 CD 등급인 경우 2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 공포는 어린이집 결과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후관리 및 등급 조정 항목인데요. 평가 인증제 같은 경우는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하는 거 있죠. 평가제도 마찬가지로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AB 등급인 경우에만 그래요. 그 다음에 그 평가 인증제 같은 경우는 확인 점검을 무작위로 나왔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 유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확인 점검 같은 경우는 평가지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어떤 경우 나오냐? 평가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법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거나 정보 공시가 부실하다거나 해서 정말 사태가 심각할 경우에만 나오는 것이지 예전 평가 인증제처럼 확인 점검을 무작위로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전에는 확인 방문이 있었지만 이제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평가제인 경우에 사후 방문 지원 서비스라고 있죠. CD 등급에만 의무로 실시하게 되는 것, 이 부분이 조금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 평가 등급 조정 및 관리에서 법 위반 사항 발생 시 최하위 등급, 이제 법 위반하거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는 차하위가 아니라 최하위 등급, 그게 D등급이 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법 위반이나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게 주의를 되게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결과 활용인데요. 평가제인 경우에는 평가 등급별 행재정적 지원이 좀 달라질 거고 2회 연속 D등급인 경우는 지도점검 우선 대상이라는 거, 이것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경된 지표 내용, 개정 내용 좀 보셨지만 이제 안전 관리 존중 및 누리 중심 보육 과정이 강조됐다는 거. 그리고 이 관리 존중 지표라면 1-1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극단식 위생 안전 요소, 필수 지정 요소가 3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필수 지표 5개, 필수 지표 5개가 이제 필수 지표 1개와 필수 요소 8개로 강화됐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강조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주요 핵심 지표 중심으로 지표 항목수가 감축되고 균형 배치됐다라고 하는 거. 21개 지표에서 18개 지표로 이제 3개가 감소됐고, 79항목에서 59항목, 20개 항목이 축소됐고, 또 지표별 평가 항목수를 대부분 3, 4개 정도로 균형 있게 배치했어요. 어디에 많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거. 네,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 지원하고 전문적인 역량 제고에서 다용이고 좀 강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특히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스트레스 관련한 지표가 강조됐고, 또 보육교직원 직원 역량 제고를 위한 항목이 강화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영역 지표로의 이 부분이 조금 강화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 대상 선정입니다. 평가 대상은 영여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 주기에 따라서 평가 대상을 선정 통보합니다. 통보할 때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현장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인증 유지 어린이집은 기존 인증 유효기간과 연계해서 만료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요. 미인증 어린이집은 대상 통보 6개월 경과 시 현장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개원,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한 후에 재개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선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인증 유효기간 종료 처리 후에 변경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정 통보가 진행됩니다. 단, 이제 요번이 좀 달라진 부분이에요. 요즘에 국공립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신규 개원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기존 평가 결과와 유지기간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확인 점검을 통해서 보육 서비스 품질 유지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기준일은 2020년 3월 1일 이후 국공립으로 전환한 신규 개원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결과와 유지를 계속 유지한다는 점, 그리고 정말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을 통해서 품질 유지 모니터링을 나간다는 것, 이 부분이 다 변경된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대상 통보 및 확인입니다. 통보 시기는 1차, 2차로 두 번 통보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장 평가월 기준 6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또 현장 평가월 기준 2개월 전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 했기 때문에 뭐 못 받았다, 통보를 못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근데 현원이 영명으로 변경되었거나 변경 예정인 경우에는 현장 통보에서 제외가 됩니다. 통보 대상 및 절차예요. 평가 대상 어린이집 및 해당 지자체에 대상 선정 사실, 평가 일정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이집이 언제 평가를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정 통보 1차에서는 10일 이내에 평가 실시에 대한 동의서,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차에 이제 확인 통보를 하면 만약에 동의서 미제출 시, 지연 제출 시 또는 평가 거부, 기피 등의 방해로 간주해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확정 통보 2차에는 평가 실시에 대한 동의서를 그 다음에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확정 통보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꼼꼼하게 잊지 않으시고 제출해야겠습니다. 평가 시기 조정인데요. 어린이집의 특정 사유로 인해서 통보된 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개월 전후로 평가 시기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인정 사유를 보게 되면 확정 통보 2차 원로부터 평가월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렇게 연장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린이집 환경공사 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한해 도배, 장판 이런 것들은 제외됩니다. 보육교직원,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등의 출산이라든지 출산 전후 휴가에 포함된 2주 이상의 휴가 이런 경우라면 평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등이 2주 이상 장기 입원했을 때에도 평가 시기는 조정 가능하겠습니다. 신청기간입니다. 대상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에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 어린이집 시스템에서 조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는 것,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조정 사유, 최종 확인 후에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가 되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사항 확인입니다. 기본사항 확인은 지자체, 시군구에서 이제 평가 대상 확정 통보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기본사항이 준수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정해진 시간 내에 시, 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 대상은 평가 대상 확정 어린이집, 확인 주체는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자체, 되겠고요. 확인 내용은 사전 점검사항 5항목, 그 다음에 위반 이력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전 점검사항은 어린이집 법적사항, 그래서 5가지 항목을 보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준수됐는지 보는데 우선 최종 미개선 시 최하위 등급이 부여된다는 거. 만약에 이제 사전 점검에서 이 부분이 이제 지적됐어요. 이게 최종 종합 성적을 산출하기 직전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았으면 최하위 등급, D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전점검 미준수 시에도 현장평가는 진행되며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 완료를 확인하고 반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평가 전까지는 하여간 다 개선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위반 이력사항인데요. 선정 통보 직전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위반 사항을 확인합니다. 만약에 발생한 경우라면 종합평가 시에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점검하는 사전 점검 사항은 5가지죠. 첫 번째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가입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영유아에 대한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또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보험, 그리고 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임용된 보육교직원에게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에서 보시면 준수사항을 보세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보육실, 공동 놀이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정원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육실의 설치 기준인데요. 준수사항을 보면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기존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05년 1월 29일 이전 설치돼 신고된 어린이집은 9법을 적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인데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를 참고하여서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준수입니다.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인데요.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양방 대피로, 또 유도등 이런 기타 필요한 것들을 잘 설치했으면 설치했다고 준수사항이라고 체크하게 됩니다.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이 종합평가 때까지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면 종합평가에서 무슨 등급을 받는다고요? D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전점검 후에 점검사항을 빠르게 개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인데요. 운영정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운영정지에 보시면 빨간색 글씨가 30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이런 것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과징금 처분도 6개월 이상 이런 거 보이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영유아보호법 위반 시에 3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나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거나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또 300만원 이상의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 또 그 44조에 따라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해서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호법 45조 1항 4호, 1항 5호에서 운영정지 또는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과징금 처금에 보시면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가름한 과징금을 부여한 경우, 그 다음에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가름한 과징금을 부여받은 경우, 그러니까 운영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지 자체점검 때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하게 되는데, 선정통보일 직전 말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위반 사항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위반 이력사항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거나 원장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취소, 보육교사 자격 정지 및 취소, 금고 이상의 형, 아동복지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이런 것들 위반이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선정 통보 직전 말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위반 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면 종합평가 시에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점검 때 이것들 기본사항하고 위반사항을 체크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정통보 직전 월 말일부터 최근 3년 이내 위반 이력사항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B를 받았다라고 하면 C로 떨어지는 겁니다.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된다는 거.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입니다.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은 평가 대상으로 확정 통보된 어린이집인 경우에 제출하는 거죠. 반드시 기간 내에 자체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실 수 있는데요. 원장, 보육교사, 원화 1, 각 1인 이상을 포함해서 구성하실 수 있으시고, 평가지표 기준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점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출 내용을 보시면 평가 점검 결과 총평, 법 위반 행정처분 및 이력사항을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서도 보시면 선정 통보 직전 월 말일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위반 사항, 행정처분 이력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표자 변경 및 보육교직원 면직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법이 바뀐 다음에 대표자 변경, 보육교직원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은 다음에 그렇지만 난 몰랐어요 하면 안 되시고요. 반드시 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도 포함해서 이 발생 사유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시스템을 통해서 자체점검 보고서를 입력 제출하실 수 있는데, 자체점검 보고서 작성 시 위반이나 행정처분 이력사항을 거짓으로 확인할 경우에는 이때는 뭐예요? 최하위 등급, D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